안녕하십니까, 백설입니다. 9월의 첫 번째 날 보내드리는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증시를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시장은 1984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만이 상승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78% 하락한 28,430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22% 내림세 보이며 3,500선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홀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0.68% 오름세 보이며 11,775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은행주도 약세를 보였고요.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이 큰 이슈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최근 지수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8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올해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할 정도로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V자 랠리를 보였는데요.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는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8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7%대 상승률을 보이며 월간 수익률로 보면 각각 1984년과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지수가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는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뒤늦게 반영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단지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는 경제가 둔화하는 일부 신호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어제 주식을 분할했습니다. 이 소식은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에 다르게 작용했는데요. 나스닥 지수에는 긍정적이었지만 다우 지수에는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을 분할하고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비중이 줄어든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와는 달리 다우 지수는 주가 가중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더 높은 종목이 지수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의 애플의 영향력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자동차와 경기 관련 서비스업, 화학, 에너지, 운수, 경기 관련 소비재 업종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준비디오는 8% 넘게 급등했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와 내년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며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주들은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 간밤 뉴욕 시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식 분할 이후 첫 거래를 시작한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2% 넘게 상승한 49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1일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70% 넘게 상승했는데요.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는 56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주가는 3%대 상승률 보이며 129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애플의 주가 상승으로 목표가 상향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사업을 인수할 대상자가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발표됩니다. 매각 가격은 200억에서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과 협상 중인데요. CNBC는 바이트댄스가 인수자를 선정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지난 28일 틱톡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하면서 거래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의 대여로 관심이 집중되는 카카오게임즈의 공모 청약이 시작됩니다. 수요 예측 결과 국내 IPO 사상 최고의 경쟁률인 1,479대 1을 기록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PC와 모바일 게임의 퍼블리싱부터 개발까지 겸비한 국내 게임 기업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맡고 있고 KB증권이 인수회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 가수 중에서는 최초의 기록인데요. 이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1위로 데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넷마블과 디스피시 등 방탄소년단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와 위험 통화의 약진 속에 하락했습니다. 0.22% 빠지며 92달러 16센트에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50전 오른 1187원 80전에 마쳤습니다. NDF 역의 환율은 1188원대로 마감하며 오늘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의 테마입니다. 약 1시간 전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마이너스 3.2%로 지난 7월 발표된 마이너스 3.3%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오늘 산업부는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8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는데요. 8월 수출입 동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지 악화가 가속화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8월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인데요.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50 미만이면 위축을 뜻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 청약으로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카카오는 오늘 카카오TV도 출시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파트 2 행사를 개최하고요. 슈퍼M도 첫 정규 앨범을 두 번째로 선공개합니다.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